네, 2026년 수능 대비 9월 평가 모의고사 자, 공통과목의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요 이번에 22번 문제가 아무래도 킬러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변별력을 주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변별력을 중요한 문제는 거의 되지 못합니다. 일단은 한번 기본기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 자체가 진짜로 어렵다기보다는 자, 요 정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걸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풀까의 결정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순간에는 결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이 들면 우리가 이미 약속된 대로 암기한 대로 들어가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문제를 내 손으로 적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암기된 거를 똑바로 보자. 자, 처음에 시작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 한 번 더 살펴보실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겠더라? 다항함수가 들어가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50% 정도. 그리고 다항함수에 차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95% 정도. 그리고 다항함수에다가 차수에다가 최고차 계수까지 준다. 그러면 거의 99%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fx의 수식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때 자 95%나 99%나 진짜 100개 중에 95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100%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두 개로 구별했냐면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였고 그 차이점이 뭐였죠? 그 차이점이 최고차항 계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를 한다?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도 줬어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fx의 수식 구성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더라?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는 거? 주인공이 fx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누구의 조건이겠다? fx의 조건이 된다. 다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fx 이외의 함수가 등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수식 구성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뭐를 합니까?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일단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가겠다?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3개가 들어갈 거니까 조건 3개를 따내야 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f'의 식을 물어보죠. 약간 애매한 겁니다. 이게 잘하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c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잠시 하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프라임 덕분에 미지수가 한 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모든 실수 x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모든 실수 x가 나오면 뭐 아니면 뭐다? 함등식 아니면 절대부등식.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나오면 모든 실수 뭐뭐뭐에 대하여 하고 나오면 첫 번째가 항등식 아니면 뭘로 생각하는 거고 절대 부등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함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양변을 뭐 하거나 양변을 미분하거나 혹은 적분하는 풀이법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수한 스킬이 있었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면 뭐가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고려했던 경우를 나눴던 것 중에서 그 부분을 답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시키라라고 하는 풀이법 정도가 있겠다를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얘를 쓱 보고는 답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얘를 보는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f의 ex에서 f0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누구를 없애겠다는 의도? 상수항을 없애겠다는 의도. 어차피 상수항이 없어질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서 c를 그냥 없애버릴게요. 왜? 여기에서도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니까 f''을 물어보니까 c가 등장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도 어차피 누가 나옵니까? 프라임을 물어보는 거야. f2x에서 f0를 빼고 있으니까 상수항 사라질 거야. 자, 나는 fx를 뭐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까지만 놓고요. 대신 요 식이 2분의 그대로 f 프라임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2x분의 f의 2x 그리고 여기가 x의 4제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등식의 개념 쓸 때는 뭐 하라 그랬지?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이었죠.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할 때는 극한으로 가는 값을 대입해 볼 수도 있다 정도가 되실 건데 나는 어차피 함수식 전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요. 여기 f' 제로 나오거든요. 얘가 f' 제로보다 작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그죠? 그러면은 걔는 넘어가시고 얘를 봤을 때 자 혹시 이걸 평균 변화율로 해석하게 되면 순간 변화율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크기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격이 같을 때 하는 거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한쪽에는 2를 나누고 한쪽은 그냥 준다고 그럴 리가 없는 데다가 이 아이가 끼어 들어갔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유를 가지고 보면 그럼 이 아이들은 둘 다 그나마 찍어 발라서 뭔가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 3차 함수의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 정도로 끝나는 건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4차가 있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뭘 빨리 해야 되냐면 나는 수식을 포기하고 계수를 잡는 방법으로 가겠다. 오케이? 이게 선택이 됐으면 문제가 그냥 쉽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구간이 들어가게 될까? 내가 여기까지를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킬러 문제를 풀 때는 1분에서 2분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는 들어가야지 자꾸만 일단 뭐 보인다고 바로 풀고 하지 마세요. 생각 좀 가지시면 그러면 fx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f 프라임 x를 뭘로 잡아서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로 잡아놓고 한번 가보자.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라고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발생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x 제곱에 x 제곱 더하면 2분의 5x 제곱이 될 거고 요거를 2로 나누면 a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정도로 끝나시게 되고 여기에서는 f의 2x 자 fx 계산해야 되겠네, 그치? f의 2x는요 f의 2x는 8 살려줘 x의 세제곱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4ax의 제곱 더하기 2bx로 나눌 거니까 걔를 2x로 나눠버리면 4x제곱 그 다음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요 i가 누구보다 x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조건이 몇 개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조건이 빵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등식 조건은 조건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순수하게 자 우리가 매번 이야기할 때 A는 B는 C 꼴이 나오면 그건 조건 두 개이고 A는 B, B는 C, C는 A 중에서 몇 개만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A가 B, C 이렇게 나올 때는요 무조건 요렇게랑 요렇게를 엮어야지 얘하고 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번 부등식을 연결하고 2번 부등식을 연결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절대부등식이다. 절대부등식은 뭘로 엮어줘야 된다? 그래프를 필요하고 최대 최소 문제로 엮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1번, 2번 부등식은 1번 부등식은 뭡니까? 1번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만큼은 내가 실근의 개수를 잡거나 교점의 개수를 잡거나 부등식을 풀거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예외적으로 뭐가 없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가 되죠. 그럼 얘는 근본이 뭐예요? 4차 부등식이거든. 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놓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을 보시게 되면 1번 자체가요. 자 넘어간다 생각했을 때
2분의 3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ax 그리고 더하기 2분의 2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지? 난 이미 2차 분식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수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 하나 뭐밖에? d, 판별식 d가 a 제곱에 요거를 마이너스 6이겠지, 그지? 하면 마이너스 6배의 2분의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부등식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 눈에 보여요? a의 제곱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넘어갔을 때 3으로 바꾸자. 2를 집어넣게 되면 3배의 b 플러스 미안해. 판별식이 뭐가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큰일 날 뻔했네. 그래 되면 b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러프하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얻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C를 없앴다라고 해도 A하고 B의 미지수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는 나와야 되는데 조건 두 개가 필요하잖아. 오직 부등식밖에 없잖아. 자, 부등식이 뭐가 되면서 조건화가 된다. 하필이면 누가 등장한다? 그 값이 등장한다. 혹은 윗끝 아래끝이 맞아져야 된다.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고마운 게 뭐냐면 4차의 부등식은 수식으로 변형을 할까, 식을 조작할까,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2차 부등식은 고민할 게 없이 원웨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확신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면 b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4인 순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겠지, 그치?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데 이 두 부등식의 비교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교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비적분 기출문제 중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 막 문제가 복잡하게 나온 다음에 fx의 뭐라고 했을까? 한 부정적분을 뭐라고 한 다음에 라지 fx라고 한 다음에 라지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온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래 풀었죠?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 얘는 격이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크다라는 걸 해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그냥 라지 fx 마이너스 스몰 fx 얘를 뭘로 보고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냥 함수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그 부여 그대로 좀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자 EX분의 F 안에 EX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물론 의미 있긴 하지, 그지? 0,0하고 EX, F, EX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X 4제곱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게 심지어 2차 분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4x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가 그냥 x에 네, x의 되죠. 4x의 제곱 x에 제곱 네. 와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만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문제는 소리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뭐밖에 안 나올까? a와 b의 범위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물어줘야 되는 거겠지. 근데 약간 불편한 건 단순히 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나와야 되니까 A에 대한 조건을 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풀면 근본이 뭐가 되냐면 얘를 다시 조립을 해서 하나로 바꿨죠. 하나로 바꾼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번 위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상대적 위치관계. 그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는 0하고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이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로 바꿔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 그러면 얘가 이렇게 x축 위에 0하고 3을 가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y의 마이너스 2가 그어지게 되면 이 교점이 똑같이 뭐가 나온다? 1하고 2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도 싫으면 얘를 x제곱은 누구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바꿔서 y는 x제곱과 y는 3x 마이너스 2의 교점으로 봐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똑같이 누가 성립합니까? 1하고 1이랑 동일한들이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편한 걸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상 문제잖아. 나는 여기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대값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가 들어가니까 얘를 가지고 자 x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근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4차 함수의 뭐를 구해서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땡이타는 거야. 왜?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려고 이쪽을 새로운 뭐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로 놓고 g'x 이꼴 제로를 구하려고 할 때 이 g'의 시간에 a가 살아남기 때문에 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럼 그 제로하고 이 식을 또 부등식하고 부등식을 연립해서 수식으로 풀어지긴 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위상을 조금 체인지를 할 때 요 방법이 약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적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저는 이야기했었죠. 곡선하고 곡선을 비교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곡선과 상수 또는 가로선을 구하는 게 근본이고 그나마 어쩔 수 없다면 곡선하고 누구까지만? 직선까지만 허용한다. 아, 그냥 여기 있는 여기까지를 누구로? 2ax 플러스 b 쪽으로 넘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아이의 최소값 어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제곱제곱해서 너무 그래프를 그리고 싶게 생긴 거지. 그지?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설마 지금 이 21번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짝수차기 때문에 우함수라는 거 못 알아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새롭게 gx라고 잡아서 g'의 x를 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 x 제곱에 2가 적용되니까 4 빼기 8로 마이너스 4겠지. 그지? 아,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0을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플러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이 극값의 높이가 얼마나?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등식이 조건화가 될 때는 하필 그 값이 등장한다라는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가 그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봤더니 그 b가 뭔데? 아, 이 직선의 뭡니까? y절편이죠. 이 직선의 y절편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4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직선을 어떻게 그려도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이 4차 함수보다 낮아지게 하려면 이쪽에서 4차 함수를 뚫고 올라가 버릴 거고 0이 되어도 안 될 거고 반대편에서도 뭐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누가 y절편이 진짜로 마이너스 4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4에서 딱 등장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4로 그걸로 결정되고 끝날 줄 알았더니 A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빵이 돼야 되겠죠. 요 순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냥 여기에서 일단 뭐 올라가면 그래프를 그리긴 그렸어요.
대수적으로 쭉 갈 것 같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긴 그렸는데 왜 1번에서는 그래프를 안 그렸고 2번에서는 그래프를 그렸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뭐에 대한 위상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기가 충실했다면 계산은 그냥 어떻습니까? 되게 심플하죠. 상황을 잡는 것도 어때요? 심플해요. 그래서 A는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누가 나가냐.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사실은 여기에 최소값이 이거는 제가 그래프로 풀었잖아요. 그럼 얘 최소값 얼마입니까? 최소값? 저는 그래프로 일단 풀었어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딱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최소값보다 작아야 돼. 사실은 왠지 1차 부등식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차 부등식에는 뭐가 없죠? 1차 부등식에는 원래 최소 저등식이 없죠. 1차가 아니었다. 이거 제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하튼 이렇게 해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3면 예상한 대로 C의 값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뭐 f 프라임 왜 하필 10을 물어보냐? 300에서 4 빼면 뭔가 거의 찍어서 답낼 생각은 버려라라는 정도 수치가 되겠습니다. f 프라임의 10은 296 되나요? 네. 자연 296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항등식이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쓴다. 개수비교법은 다항식이랑 연동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정도 수준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문제를 푸는 순간 정말 킬러에 만났을 때 이런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일단 구체적인 약간 어떤 스크립트로 적어지느냐 안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길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들고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21번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